자, 다음은 우리 교과서 105쪽부터 107쪽까지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 보면 다양한 하위 문화라고 나와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태백산 눈축제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축제에 대해서 포스터가 있는 거네요. 두 번째, 평창 송어 축제. 강원도 하천의 산천어 축제. 특히 이 산천어 축제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겨울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긴다라고 보잖아요. 특히 여기 보면 그 사람들 다 보이죠. 다음, 강릉의 문화올림픽의 포스터가 이런 모양이었대요. 자, 이런 것도 우리 아까 어떤 문화라고 표현했나요? 각 지역마다 나타나는 문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역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자, 여기에 사진이 보이는데 이 사진 누구 같나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H.O.T입니다. 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의 BTS만큼 아주 유명했던 그룹이죠. 아이돌 그룹인데 H.O.T가 지금 나이가 다 40이에요. 다 40 전후반인데 H.O.T가 최근에 다시 뭉쳐가지고 뭐 콘서트도 하고 한대요. 이 콘서트를 보고 40이 넘은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막 울고 막 풍선 흔들고 박수치고 하는 모습을 TV에서 봤을 겁니다. 자, 이 H.O.T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떼창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즉 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세대 문화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자, 그러면 앞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지역 문화. 자, 아까 지역 축제가 나왔었는데 이 지역 축제는 그 지역민들이 자신들을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산물들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문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지역 축제에 와서 즐기기도 하겠죠. 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 유대감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전체의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획일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죠?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축제인데, 자, 이 지역 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우리만의 지역 문화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산천어가 유명한지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축제에 갔다 오면서 아, 산천어가 유명하네, 송어가 유명하네 등등등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겨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산천어를 잡고 송어를 잡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돈을 쓰고 하겠죠.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나친 상품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물질 만능주의에 돈만 벌면 된다, 환경은 파괴해도 된다, 돈만 벌면 된다, 동물의 인권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또 지역마다 산물들이 막 겹쳐가지고 여기저기에 비슷한 축제들이 막 난립하고 있어요. 자, 그런 문제도 오히려 이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세금 낭비 등등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죠. 다음, 세대 문화라고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기능으로는 정체성, 일체감을 가져올 수 있고, 다양한 세대 문화가 존재한다면 다양성과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슈가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TBC 맞나요? 하여튼 TV에 하는 프로그램이죠. 10대, 20대, 30대, 40대 한테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이 노래를 아느냐, 불을 켜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10대도 이만큼 안 해 등등등 하고 옛날에 늘어봤던 사람들, 아, 우리 때는 저랬지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대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죠.
자, 얼마 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도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노래들이 많이 나오죠. 그 노래들을 듣고 그때 그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나도 대학교 때 저랬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를 다시 듣게 되고 그래서 노래들이 음원 차트들이 역주행한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세대들만이 즐기고 공유하는 문화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대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뭐 쇼미더머니 하면 우리 힙합이죠, 힙합. 힙합. 그리고 옆에 있는데 자, 이 문화를 우리는 히피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피 문화. 그 당시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한다. 라는 것으로, 미국 사회의 어떤 반대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힙합 하면 주로 욕도 많이 섞여 있고,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그런 가사들도 되게 많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주류 세력에 어떤 반대하는 그런 문화라고 해서 우리는 앞에서 반문화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반문화. 먼저, 반문화는 지배문화에 반대하는 문화예요. 자, 지배문화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할 거고, 사회 혼란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반대한다는 그 자체만 봐서는 나쁜 것만 아닐 수도 있겠죠. 왜?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저항하다 보면은 새롭고 발전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게 우리 반문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문화는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반문화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 천주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자, 이때 들어오는데 천주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에는 보면 양반, 쌍놈 이렇게 반상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천주교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박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는 반문화인가요? 아니죠. 하나의 종교죠. 맞죠? 그래서 자, 계속 이렇게 현 체제가 평등하지 못하는 것에서 계속 저항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잘못됐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결국에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계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청소년 문화. 자, 우리 앞에 힙합은 반문화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즐겨 부르는 노래죠. 어른들은 저게 뭐냐? 무슨 노래가 저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문화인데 이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특히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중매체에 의한 획일화가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청소년 문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특징은 우리 청소년 문화는 도전적이고 좋게 표현하면 우리 순기능적으로 표현하면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지향적입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뭔가를 계속 배우는 시기예요. 배우는 시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 직업 등을 개척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도전적이고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자아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충동적이기도 하고 반항적이기도 하고 소비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고 또는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춘기는 뭔가 충동적이고 반항적이고 반대하는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역기능적이라고 역기능, 안 좋은 측면, 부정적인 특징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고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하위 문화를 우리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 반문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런 특징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순기능, 역기능들은 하위 문화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위 문화의 순기능, 역기능을 연관시켜서 같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